박사님, 오늘은 질문을 한 개 가져왔습니다. 협착증 수술을 받고 나서 다리 통증이 많이 줄었는데요.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도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혈액순환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일단 협착증 수술을 하고 나면 신경이 눌리는 부분은 거의 100%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척추 뒷면이 절개를 하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해져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별로 걷지 않아도 다리가 아픕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행증이라고 부르는데, 혹은 휴식통 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를 봤을 때 다리가 아프니까 협착 수술을 했는데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걸 흔히 하지 파행, 간헐적 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앉거나 누워 있을 때는 안 아프다가 걷기 시작하면 종아리나 다리 쪽이 점점 불편해지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앉아있을 때 괜찮은데 서서 걸으니까 불편해요 라고 해서 처음에 협착 수술을 하셨을 거거든요. 수술을 했는데도 또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협착 때문이 아닌 다른 증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이 증상이 협착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하지 동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동맥 질환은 초기에 많이 걸어야지만 다리가 불편합니다, 터질 것 같아요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 진행이 되다 보면 걷기만 하면 아프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걷는 운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하지 파행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지 동맥 질환입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동맥 경화증에 의해 막히는 질환을 하지 동맥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동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전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흡연을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어요,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등의 원인으로 다리 쪽에 혈관에 동맥 경화가 생기고,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동맥 경화가 있는 나머지 부분에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피디님, 하지정맥류 얘기는 들어보셨죠? 하지 정맥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동맥류는 들어보셨어요? 방금 얘기하고 있던?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못 들어본 것 같죠? 하지정맥류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같은 증상이 안 생겨요. 대신에 정맥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리에 뱀처럼 울룩불룩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증상이 생기는 건데, 오늘 이 하지동맥 질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지정맥류랑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위험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맥이 막혀가지고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근육, 피부, 신경 전부가 어느 순간에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 동맥 질환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괴사가 돼서 극심한 통증, 그리고 변색, 감각 장애가 생기면서 괴사가 진행되게 돼요. 그럼 박사님,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초기에는 적극적인 관리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생활 습관 교정을 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운동, 운동량의 조절, 체중의 감량과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계지복령환 같은 처방을 사용을 합니다. 방방에서는 혈전 제거 목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는데, 한의에서 쓰는 계지복령환도 혈관의 염증,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순환장애를 해결하고 다리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침치료들도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진행이 되면 수술적인 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미리 알고 예방하고 싶은데 조심해야 하는 것들과 자가 진단이 가능할까요? 만약 하지 동맥 질환이 생기기 전이라면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권유할 것 같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있다면 정상 길이로 만들어주는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유산소 운동들처럼 혈류 공급을 정기적으로 원활하게 해주는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 질환의 악화 요인들,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 비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환이 걸리기 쉬운 걸까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 중에 뇌졸중, 심근경색, 뇌경색을 알아본 가족이 있으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 동맥 질환의 3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흡연, 당뇨병, 비만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에서 70대에서 이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두세 배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60, 70대의 남성들은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다가 비만하다, 당뇨가 있다 하면 반드시 셋 중에 2개 정도는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가진단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6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을 비롯한 다른 증상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6가지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통증이 생기고 잠깐 쉬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사타구니의 동맥을 만졌을 때 좌측, 우측 중에 한쪽만 약하다. 이때 불편한 쪽이 약한 걸 이야기하겠죠. 세 번째, 좌측, 우측의 종아리나 허벅지 둘레의 차이가 많이 난다. 1cm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이미 좀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다리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한쪽 다리의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라고 하시면 체크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눈을 감고 양쪽 발부터 허벅지까지를 손으로 만져볼 때 좌우의 감각 차이가 있다. 눈을 꼭 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발 움직임에 이상이 있다. 걷거나 발을 들거나 내리거나 무릎을 들 때 동작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 체크하셔야 됩니다. 6가지 중에 3가지, 4가지 등이 해당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어떤 질환인지 체크를 해보십시오. 박사님, 하지동맥 질환 급성으로 생길 수도 있나요? 급성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급성으로 생기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기존에 뇌경색이 있거나 피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걸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사실 여러 번 들은 내용인데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는 경우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정맥류 시술을 하게 되면 경화제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정맥이 있는 부분 중에 여기는 없애야겠다 싶으면 거기를 죽이는 경화제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피떡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피떡이 생기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머리를 막으면 뇌경색, 팔을 막으면 팔이 썩고 다리를 막으면 다리가 썩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뒤에 아까 이야기했던 피부의 색이 다릅니다. 따끔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팔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느낌이 이상합니다. 감각이 달라집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통상 막히고 나서 5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괴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다리가 아픕니다.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하지동맥 질환일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증상들, 어떤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해당되시면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